안녕하세요. 저희 프로젝트 2조 코드 한 사발이 팀의 최종 발표를 맡게 된 이인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소개를 먼저 할 건데요. 저희 목차로는 먼저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기술 스택 및 아키텍처, 프로젝트 진행 방식, 프로젝트 주요 기능, 시연, 트러블 슈팅, 프로젝트 고도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준생을 대상으로 이력서나 자소서 작성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AI를 활용해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AI로 돌리는 문서로는 특성이나 좋은 자료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좋은 자료들을 크롤링해서 모아서 특징을 추출하여 AI가 직접 첨삭을 해 주거나 추천을 해 주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술 스택으로는 저희는 스프링 부트 3.5, 자바 17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 방식은 저희는 먼저 주제에 필요한 기능을 크게 4가지로 나눴는데요. 크롤링 파트, 자소서 파트, 이력서 파트, 관리자 기능 파트로 분류하고 기능별로 담당장을 정해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빠르게 CI/CD 파이프라인을 배포하는 애자일 방법을 채택해서 기능을 더해 갔습니다. 프로젝트 기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말씀 안 드리고 바로 시험을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로그인을 구글 연동 로그인을 해 놔서 관리자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 드리면서 크롤링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크롤링은 자기소개서 합격 자소서들의 특징을 위해서 거치는 과정으로 총 3 단계로 동작합니다. 해당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으로 작업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전에 작업한 데이터들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링커리어의 그래프QL API를 사용해서 링커리어 사이트 내에 합격 자기소개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후에 LLM을 활용해서 합격한 자기소개서 데이터들의 특징을 각 카테고리별로 추출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임베딩 모델을 활용해서 임의가 유사한 중복 데이터는 제거해 주고 최종적으로 정제된 합격 자기소개서 특징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해당 특징들은 이후 AI 자소서 첨삭 기능에 활용됩니다. 각 단계별로 정제된 특징들을 확인 가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메인 기능이 AI 기반 자소서 첨삭 기능입니다. 자소서는 직접 작성하거나 이전에 작성했던 자소서를 불러와서 첨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준비된 자소서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바로 AI 첨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GPU를 쓰면서 별도의 AI 모델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LLM API를 사용해서 응답을 보내고 받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GPT 서버 상태에 따라 응답 시간이 더 길어지기는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현재 동기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추후에 비동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꿔서 고도화해 볼 계획입니다. 앞서 크롤링 파트에서 얻어낸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기반 사용자 맞춤형 자소서 첨삭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때 단순 첨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인사이트 향상과 성장을 위해 사용자가 잘 작성한 부분과 좀 더 보완할 부분, 그리고 종합 의견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현재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응답이 왔네요. 이렇게 저희가 추출했던 특징들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자소서를 피드백하고 첨삭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첨삭하게 된 결과고요. 그리고 여기 피드백에서 잘한 부분, 개선할 부분, 그리고 종합 의견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결과를 받았으니까 바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AI 모의 면접으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 면접으로 질문 생성할 자기소개서를 선택하고서 이제 면접을 바로 이거 기반으로 면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AI LLM을 사용하느라 좀 시간이 걸릴 텐데요. AI 모의 면접에서는 사용자의 자기소개서를 내용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면접 질문과 이에 대한 예상 답변, 면접 팁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좀 5개씩 제공되며 최대 15개까지 제공하게 되는데요. 추가 질문하기 AI 답변 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면접관이 돼서 원하는 예상 질문을 작성하게 되면 AI가 가능한 자소서 기반으로 모범 답안과 팁을 생성하게 됩니다. 만약 기술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자소서와 무관하게 기술에 대한 정보도 답을 해 주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생성과 함께 되기 때문에 이후에 자소서를 고르게 된다면 언제든지 열람이 되게 해 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상 답변 그리고 면접 팁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각 사용 이런 LMM을 활용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때마다 이런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했던 자소서 부분에서도 토큰을 사용하게 되고 앞에 이제 이렇게 만든 자소서나 이력서를 관리할 수 있는 내 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만들어 놨던 이 자소서 부분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삭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아직 이력서를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력서를 만들어 볼 건데 저는 먼저 만들어 둔 이력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파일을 업로드해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파트에서는 이력서 직접 작성과 PDF, 이미지 업로드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업로드된 PDF는 아파치 PDF 박스로 이미지를 변환한 후에 베이스64 인코딩을 해서 LMM에 전송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게 되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제이슨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고 받은 데이터로는 잭선으로 파싱해서 JPA 엔티티로 매핑하고 데이터로 저장하게 됩니다. 변환한 이력서나 직접 작성한 이력서는 소장 삭제 가능하고 완성된 이력서를 PDF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먼저 방금 바뀐 이력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력서 내용이 있는 그 내용들을 추출할 수 있고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할 수도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해 놨는데 여기서 바로 PDF로 저장해서 그대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기능에서 회원 통계 관리 및 탭에서 신규 가입 및 유저 상태에 따른 지표가 확인 가능하고 유저 조회, 상태 및 권한 변경, 강제 로그아웃이 가능하게 해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 관리자의 레벨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승급을 하거나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로링 파트는 아까 보여드렸고 데이터 복구에서 아까 삭제했던 자기소개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복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스케줄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한 달이 지나면 하드 삭제가 되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을 볼 텐데 저희는 모니터링 탭에서 그래프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서 바로 저희 사이트의 매트릭을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그래프나와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했습니다. API 호출 횟수나 에러 발생 횟수와 같은 커스텀 매트릭을 구현했고 수집하여서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저희 그래파나 클라우드 도입을 하면서 문제 사항이 발생했는데 AWS 엘라스틱 빔스톡 프리티어 환경에서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를 직접 설치했더니 메모리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메인 애플리케이션까지 불안정하게 돼서 꺼지는 경우도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빔스톡 환경에서 설치를 하지 않고 그라파나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는데 선택하게 된 이유는 서버 리소스를 덜 사용하면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프리티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비용에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간단하게 해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정도 좋은 장점으로 다가와졌습니다. 구현 방법으로는 그라파나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사스 형태의 모니터링을 도입했습니다. 서버에서 경량화된 프로메테우스 에이전트만 설치해서 매트릭을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트러블 슈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라파나 때와 비슷한 문제가 생겼는데 합격 자소서 특징 중복 제거 기능을 만들 때 임베딩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 모델이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바람에 메인 서버가 같이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능을 서브 백엔드로 분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VPC 피어링을 통해서 두 서버가 같은 DB를 같이 쓰는 구조를 생각했는데 멘토님께서 저희가 피드백 받기로는 DB를 아예 분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구조는 그림처럼 관리자가 메인 백엔드로 중복 제거 요청을 보내면 메인 백엔드가 그걸 다시 서브 백엔드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DB를 분리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MSA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의 DB를 공유하면 서비스가 결합도도 높아지고 배포나 운영이 독립적으로 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별로 DB를 따로 두는 게 더 맞다고 봤고 메인 백엔드와 서브 백엔드 각각 자기 DB를 가지게 되면 각 서비스가 맡은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관리도 좀 더 깔끔해졌습니다. 저희는 성능 개선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멤버 이메일 캐시를 저장해서 활용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프링 캐시와 레디스를 정하고 JMH 벤치마킹을 통해서 성능 지표를 확인했지만 예상과 달리 성능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조회 시간이 더 느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레디스에서 멤버 이메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에서 캐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로직상에서 캐시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 파악했습니다. 이후 레디스에 실제 저장된 캐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멤버 객체와 피드 불일치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멤버 엔티티는 존재하지 않는 액티브라는 필드가 캐시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메서드 직렬화 과정에서 잭슨에 의해서 자동으로 액티브 프로퍼티로 인식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를 확인한 후에 직렬화 방식을 최적화해서 불필요한 필드가 캐싱되지 않도록 수정했고 최종적으로는 레디스 캐시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캐시 적용 효과를 검증하고 성능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으로는 5배 정도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DS를 퍼블릭 접근 가능하게 열어두면 잠시만요. AWS 터널링을 활용한 MySQL 워크벤치 접속인데 RDS를 퍼블릭 접근 가능하게 열어두면 비용이 들고 그렇다고 프라이빗으로 매번 EC2에 접근해서 DB를 확인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으로 RDS는 계속 프라이빗 서브넷을 열어두고 퍼블릭을 노출시키지 않고 대신에 EC2를 베프점 호스트처럼 활용해서 푸티를 SSH 터널링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로컬 포팅 포워드를 통해서 MySQL 워크벤치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푸티에서 SSH 터널링 설정을 통해서 로컬 포트를 RDS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 연결해 주고 DB 툴에서 로컬호스트 RDS 계정 정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퍼블릭 노출 없이 안정하게 RDS 접속이 가능하고 추가 비용이 없이 무료로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버 슈팅을 이만 마치고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고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아까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LLM 요청을 보내는 기능에서 시간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LLM 사용하는 기능들의 서비스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LLM API를 비동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기능들에 대한 고도화 계획도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Q&A 시간 갖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